네, 안녕하세요. 주식가회 1타 정수환입니다. 오늘은 또 매주 금요일마다 속 시원하게 시장 전망까지 핵심으로 짚어줄 손지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첫 방송 함께했는데 예쁜데 털털한 언니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한번 시장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지수가 본 이번 주 지수는 어땠나요? 네, 제가 본 이번 주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물을 먹다가 어제 좀 숨통을 틔워주는 하루였다. 그 덕에 좀 어제 제가 이제 과음을 해서 지금 오늘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 이번 주에 자동차 쪽 실적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는 소개가 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쪽을 지난주 얘기했는데 마무리를 지어주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확정 실적이 그렇죠.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호재와 악재가 나왔지만 반등은 둘 다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대형주들의 이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다른 나머지 실적 시즌 개별주들이 나오는 장세가 이어질 거라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자동차 쪽 실발 나온 게 서프라이즈였고 하이닉스는 악재였던 것, 좀 이 충격이 좀 덜했다는 것 좀 강조하고 싶었고 또다시 뉴스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적으로 챗 GPT라든지 AI, 뭐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투자를 강조를 했던 것도 전체 빅테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다음 주 FOMC가 좀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들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다소 지수 자체는 미미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FOMC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지수가 보는 다음 주 지수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도 다음 주 뭐 FOMC에 대한 얘기들이 영향권에 많아서 딱 저희가 또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막바로 다음 주인데 또 뭐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이랑 그 다다음 날이 FOMC잖아요. 그러고 나면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25bp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파월 의장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뉘앙스가.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막 짤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파월 의장이 웃으면서 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갈 것이고 내가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이렇게 또 엄한 짤 좀 나오고 그러면 또 분위기 아닌가? 아직 아닌가?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 파월 선생님을 의견을 듣는 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니라서 한번 그 의견을 보고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25bp 일단 가능성이 높지만 그 숫자보다는 파월의 발언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아서 파월이 긍정적인 멘트를 좀 쏟아내주기를 시장이 환호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크로 지표 아래 그 사실 우리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실적을 기반으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 아래에서 좀 차장님이 좋게 보는 쪽은 어디 쪽일까요? 아무래도 1분기 실적 마무리 국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제가 좀 이번 주에 좋은 얘기들이 나왔다는 섹터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사실 이제 2분기가 성수기라서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뭐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에 물 올랐는지 단가 인하를 하면서 뭐 믹스가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쪽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B2B 쪽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뭐 지난주에 한번 말했던 IRA랑도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그런 거에 하단에 있는 다른 자동차 섹터들 종목들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늘 강조를 하지만 너무 싸다. 제가 이제 단어를 조금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격이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또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캡처한 걸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부끄럽게. 그래서 이제 좀 단어를 조심하기로 했고 아직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싼 종목들이 많으니까 반도체는 좀 사두자. 좀 시간 빨리 갑니다. 지금 이렇게 느린 것 같아도 한 2, 3개월 뒤에 보면 어느새 얘네 이렇게 올랐지? 이게 분명히 옵니다.
감산 아이러니하게 자동차가 좋았던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서 예, 부품 수급이 원활해서 좋았다 그랬는데 오히려 반도체들은 그렇게 많이 공급이 되니까 맞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반도체가 감산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 쪽은 또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 바닥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차장님이 보는 핫한 섹터도 반도체 쪽일까요? 그렇다고 하지만 또 이런 쪽만 가져가기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민감할 수 있으니까. 네, 민감할 수 있으니까 경기 쪽을 조금 덜 타고 덜 민감한 그런 섹터를 본다고 하면 요즘에 또 TV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K 엔터가 굉장히 세상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우리나라의 자랑, 그렇죠.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월드 투어를 도는 뭐 아이돌들도 있고 블랙핑크 뭐 다 아시겠지만 1,000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거기에 부러워요. 있는 지수는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지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엔터주를 빼놓을 수가 없다. 지금 뭐 하반기에 투어들도 굉장히 많고 컴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데뷔를 멋있네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새로 이제 데뷔하는 것도 하이브 쪽이나 뭐 JYP나 SM 쪽에서도 그렇죠. 신 아이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고 컴백을 할 때 사실 이런 거는 앨범이나 이제 뭐 초동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왔을 때 컴백을 했을 때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400만 장을 돌파를 했고 이게 뭐 작년에 비하면 더블이 된 수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슈가 같은 경우에도 100만 장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BTS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명이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거에 대한 빈자리가 커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뭐 지민이 나왔을 때 솔로가 대박이 나 있고 이제는 워낙 팬덤이 글로벌하게 깔려 있어서 이제 순차적인 이런 일이 있어도 리스크가 이제 적다는 거를 입증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경기 민감주가 아닌 엔터주는 한 번씩 이런 투어나 데뷔나 그런 일정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기에는 이런 실적 장세는 좀 피해가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인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단 이틀 전에 이미 반영이 됐던 중요한 모멘텀이 여자 아이들이 네. 이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한다라는 그 기사 소식에 네. 사실상 그 당시 중국과 한국의 약간 냉각 관계에 관련된 리오프닝주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팬사인회 소식에 오히려 엔터주는 좀 반응을 해줬어요. 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 리오프닝 이런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콘서트나 이런 걸 못하게 된 지가 어차피 오래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시작이 돼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엔터주들이 올라가는 데는 큰 악재가 될 수 없다.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큰 호재만 있을 뿐 악재로 작용되진 않을 것이다도 네. 어떻게 보면 엔터주에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실적 시즌 그리고 FOMC 영향권에 본격 들어오면서 이 같은 변동성에 덜 민감해지게 반응할 엔터주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의 픽이었습니다. 오늘도 일타 강사 손지수 차장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 공부요?